안녕하세요. 3인 3사액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오늘 오후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네.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의 훈풍이 닿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는 왜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든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딱 말씀을 드렸죠. 네. 미국장 올라가는데 우리 장이 못 가는 것은 양도세 완화 때문이다라고 했던 건데 주말에 나왔고 오늘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보면 좀 약합니다. 근데 지난주도 보시면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빠진 건데 이 양도세 완화 때문에 피해를 봤던 게 코스닥 중대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하락이 나왔던 건데 오늘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있고 로봇도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좀 이게 막혀있던 부분이 좀 풀린 건데 뭐 수요일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네. 수요일 날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이제 안이 나온다고 하는 거고 지금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한다는 건데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만큼 좀 수요일까지는 그런 기대감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또 수요일 날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어떤 재료가 아닙니다. 네. 정말 다음 주까지도 이제 어떤 수급을 좀 계속 부를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어떤 뭐 잠깐의 재료가 아니라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연준 뉴욕은행 총재가 네. 상당히 강력하게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도 강력히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현덕 코치님의 시장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도세 완화는 산타 랠리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드디어 산타 랠리가 국내 증시에도 찾아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게 안 되면 산타 랠리가 없다라고 해서 솔직히 이제 그 바로 전날에 경제부총리가 검토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지난번에도 안 한다고 했다가 일요일 밤에 뉴스 나섰다. 어제도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어제 밤에 뉴스가 나왔고 요것 때문에 지금 산타 랠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산타 랠리라는 것은 뭐 하루 급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수급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서 단기 급등 중에 그냥 딱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우량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산타 랠리가 아마 10년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그 산업 섹터의 재료라기보다는 이 그 글로벌 시장,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좀 막아놨던 그런 양도세 때문에 좀 눌려있던 그런 시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산업 전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하루 이틀로 끝날 건 아니니까는 우리가 뭐 급등하는 걸 쫓아간다기보다도 아직 올라가지 못한 그런 우량주들을 네. 우리가 지금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아마 뭐 당장 뭐 다음 주까지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 좋을 것 같으니까는 우량주를 사 모으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도세 완화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산타 랠리 또 신년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의 시장 전략 알아봤고요. 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또 퀄리타스 반도체는 현재 5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루닛까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코리아 서킷을 제가 딱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당장은 못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결국 삼성이 주 고객센 회사들 중에서 CXL 개발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한 건데 한번 올라온 상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큰 수익 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요 가격대 구간이 본다면은 22,000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소화한다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CXL 결국에는 이 HBM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세대 지금 매물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쪽의 종목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하는 이런 DDR5 관련주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역시나 지금 퀄리타스가 처음에는 온디바이스 AI, 이 IP 기업으로 주목받다가 네. 지금은 이 퀄리타스, 그러니까 이 CXL 자체가 인터페이스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IP를 갖고 있는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틀 이 거래일 전에도 급등이 나왔다가요. 오늘 다시 올라서고 있는 건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는 것보다는 조정 나왔을 때 이렇게 음봉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 전략 가자. 두 번을 말씀드렸던 건데 두 번 다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CXL 관련해서 또 하나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잠시 뒤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 루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시세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양도세 완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량주인데 못 갔던 건데 지금 미국 기업 인수 자체가 지금 미국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원래 이제 그 유방암 검사에 있어서 30만 장 데이터를 갖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들어가 있던 건데 30만 장이 1억만 장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서 다른 경쟁 기업하고는 뭐 너무나 큰 격차가 나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인수하는 기업이 이제 그 미국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 진출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 내용만으로도 사실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가는 거는 쉬운 문제를 보고 있는 건데 양도세 문제 때문에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루닛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새로운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현덕 코치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차세대 반도체 3대장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CXL이 또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그쵸. 떠올랐는데요. 3대장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HBM은 많이 알고들 계시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CXL 바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건데 역시나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CPU와 디램이 그 어떤 전송하는 역할을 이 대여포를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뭐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뜨고 있는 게 이제 그 PIM이라고 해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하는데 메모리라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CPU나 GPU 같은 경우 연산하잖아요. 네. 메모리인데 연산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떠오르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 HBM과 CXL, 이 PIM이 차세대 반도체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검사 장비 기업들, 또 새로운 소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쪽만 좀 알고 계셔도 아마 뭐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 있을 또 우리 그 반도체 그 강세에 있어서 소외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CXL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주 인텔이 또 새로운 CPU를 또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평가가 나와지면서 결국 많은 이 그 설계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CPU, 새로운 GPU, 새로운 반도체를 내놓으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되고 있는 거고 1월 탑재한 노트북이 나왔잖아요. 삼성과 LG와 애플이 신상 노트북을 내놓는데 네. 다 인텔의 새로운 CPU가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인터넷이 끊겨도 대화를 요약할 수 있고 AI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자동으로 이제 그 답변을 하고 또 통역까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송하다 또 업무를 보다가 인터넷이 끊기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 끊겨도 어느 정도의 구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우리가 이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핵심적인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네. CXL의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CXL도 되고 HBM 되는 건데 지금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뭐냐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그 웨이퍼를 이제 겹쳐서 이제 쌓는 거잖아요. 그 웨이퍼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웨이퍼 위로 쌓이는 물질이 정확하게 잘 배열되어 있는가 그거를 측정하는 게 바로 오버레이 계측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핵심 장비인 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공급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BM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HBM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떤 웨이퍼를 붙이는 과정에서 웨이퍼 사이에 범프가 들어가고 이걸 붙이는 건데 이 웨이퍼 하단 부분의 패턴과 이제 이 범프 위의 부분의 패턴이 같아야 되는 건데요. 그걸 측정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점점 이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HBM부터 CXL 또 PI가 나오면서 이러한 계측 장비가 쓰일 때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쓰일 때가 많이 없었는데 이 온 디바이스 A라든가 이런 어떤 소형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계측 장비가 계속 쓰이다 보니까는 점점 매출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분석 내용이고요.
지금 이 오버레이 시청비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또 미국 기업밖에 없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지금 수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수혜도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미 중국 기업에도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향 수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내년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 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HBM 관련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HBM이라기보다는 온 디바이스 AI로 인해서 HBM, CXL, PI는 다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 급등 이후에 이틀 조정이 나왔고 오늘 다시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오늘이 다가 아니라 제가 오늘의 어떤 산타랠리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최소한 또 뭐 크리스마스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안에 고점 돌파하는 거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엑스의 원픽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엑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으면서 로봇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받고 있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작년부터 보시면 사실 요 아나운서 자리도 또 로봇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알게 보기에 지금 로봇이 일자리 많이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이제 기관에서 한번 또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인의 37%가 올해 이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미국 구인 플랫폼이 이제 보고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인 750명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AI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다. 37%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고요. 3명 중 1명이 이미 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도 해고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에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좀 다른 조사 기관에서 본 것은 세계적인 또 업무 협업 도구인 아사나가 이제 또 보고한 건데 업무 중 29%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실제 현장에 쓰는 로봇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우리가 본 것만 하더라도 치킨 튀기는 로봇. 사실 사람이 하는 거 치고 되게 더 힘든 거잖아요. 네. 로봇이 하고 있는 거고 피자봇 같은 경우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두산 로봇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이동하고 하는 것들을 다 로봇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뭐 일단 뭐 안 좋은 건 일자리 뺏어가는 거지만은 점점 로봇 사용자 그 사용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로봇의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속기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감속기의 또 핵심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트렌드 엑스의 원픽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SPG는 또 대표적인 감속기 관련주로 네. 꼽힙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일단 레인보우에도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표적인 로봇 기업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속기가 이제 그 SH 감속기와 SR 감속기가 두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SH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로봇,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거고 SR 감속기 같은 경우는 대형 로봇,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건데 SPG 같은 경우는 SH 감속기가 원래 일본에서 한 7, 80% 점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번에 국산을 개발해가지고 레인보우 통해서 공급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이제 2025년까지는 SH 감속기를 20만 대 생산하겠다. 그다음에 이 대형 쪽의 SR 감속기 같은 경우는 8만 대 생산 목표로 설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일본 걸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국산으로 많이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로봇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장 먼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 것 같고요. 일단 그 레인보우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 지금 일본한테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PG의 목표 주가 차트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두산 로봇이 많이 올라왔었던 거고 두산 로봇이 급등하면서 그 뒤를 따라서 레인보우, 감속기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AMR 기술 갖고 로봇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2,000원까지 단기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4,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SPG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 라인은 34,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치님이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몇 시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XL 장비 종목들, 검은사 장비 다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